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7일 토요경마 1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마가 이제 서울 경마장은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그런 날인데요.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입니다. 따라서 토요 경마도 서울 단독 진행으로 15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주는 서울 경마가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5개 경주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풀게이트 편성입니다. 신마 경주인 1경주하고 또 이제 혼합 경주인 6경주 만 7주 편성이고 나머지는 풀게이트 편성인데 전반적으로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주부터 바뀌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수 변동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서 활약을 했던 김용근 기수가 2017년 올해부터는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을 하고, 대신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했던 조성곤 기수는 원래 부산 기수였었죠. 다시 원대 복귀를 했고, 여기에 이제 하만식 기수, 조인권 기수까지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할 텐데, 오늘 김용근 기수가 서울 경마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죠. 오늘 15개 경주 중에서 9개 경주에 기승을 하는 김용근 기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의 추천 경주는 5경주, 7경주, 그리고 14경주, 5경주, 7경주, 1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편성의 우열은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5번마 강촌의 아침을 중심으로 해서 2번마 에이스7, 7번마 황금연못, 그리고 안쪽에 1번 초호랑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5번마 강촌의 아침은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비록 9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상태감 전혀 이상이 없고 또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성 또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강촌의 아침 인정,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초록마도 팔립니다만 초록마는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2번마 에이스7과 7번 황금연못의 후작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에이스7의 입산 전망이 더 밝다고 봅니다. 물론 7번 황금연못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던 그런 마필인데 강촌의 아침 때문에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힘도 좀 더 차 있어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선행이 좀 불투명한 황금연못보다는 그래도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에이스7이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 두 차례 레이스에서 연속 3차기 아쉬움을 이번 경기는 충분히 만회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성적인 점에서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2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마 스마트 드림 중심으로 해서 7번마 스타신비, 또 6번마 대봉왕, 9번마 피코탕, 11번마 커피캣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스마트 드림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스마트 드림은 충분히 선행을 가면 버티기를 시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마트 드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반면에 7번 스타신비나 6번마 대봉강은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스타신비 같은 경우도 지난 데뷔전에서 여탈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실격을 받고 다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타신비도 주행하는 때 모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믿고 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6번마 대봉강도 지난번에 페르부치 기수가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김용근 기수가 인증했지만 불안 요소는 있어요. 따라서 제가 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9번마
피코탁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물론 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상당히 많은 마필입니다. 외곽인데 상태감은 뭐 지난 데뷔전보다는 확연히 올라와 있고 데뷔전 때 1200을 뛰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이번 경기가 1000m인데 뭐 저는 뭐 실질적인 데뷔전이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그 부분 피코탕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주 큰 배당은 12번마 슈퍼 트릭도 가능합니다. 이 슈퍼 트릭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슈퍼 트릭의 입상 도정도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8번 스마트 림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9번 피코탄과 외곽의 12번 슈퍼 트릭이 복병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5마 장산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2번 평평랜드, 7번 스타 퍼펙트, 9번 사이먼 미사일, 1번마 다이아 리빙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은 상당히 루즈한 그런 상황이죠. 약간 뭐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5번 장산 파워가 역시 이 편성에서는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장산 파워가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이 마필은 뭐 선행을 못 가도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산 파워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후자권에서는 뭐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만 역시 뭐 여러 방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충마도 나와 있고 뭐 편성이 그 이변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7번마 스타 퍼펙트를 세게 봅니다. 스타 퍼펙트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에도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 조금 서두르면서 선관에 붙여놨는데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타 퍼펙트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조교 강도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뭐 장산 파워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스타 퍼펙트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최적의 전개도 이번 경주는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5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태양의 전설 또 5번마 200점 9번마 가소광자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8번마 폭풍전야 뭐 4번마 오썸 레이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어쨌든 6번마 태양의 전설은 나름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또 뭐 태양의 전설도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앞선에서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전설은 인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 200점과 가송왕자는 못 믿는 마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200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조금 무리하게 선행을 가긴 했습니다만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10월 15일 편성도 사실 그렇게 간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200점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보면 가성왕자도 지금 연속 3창인데 이 가성왕자는 그 답보 변환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발을 못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경주거리가 좀 더 줄어든다면 발을 못 바꿔도 나름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1300에서의 발을 못 바꾸는 상황이라면 가성왕자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좀 전반적으로 준대기를 팔리고 있는 마필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배당 부병을 한도 소개해드린다면 2번마 당찬소녀입니다. 이 당찬소녀 같은 경우도 뭐 기본 마필이고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지난 10월 15일 날 뭐 상당히 스타트 능력 뚝심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비록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뭐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게이트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이번 경주는 그 액면적으로는 인기마가 좀 나아 보입니다만 믿고 때릴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기마에 연연한 그런 배팅보다는 오히려 이번마 당찬 소녀에게 고배당의 기회도 올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노리고 갈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뭐 짭짤한 배당,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혼전입니다. 뭐 강축이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배당판은 4번마 차민굿, 6번마 샤련이 윈, 또 10번마 필라니케, 요 세 마필이 좀 강세를 지면서 팔리고, 안쪽에 1번마 헤네스 댄서, 5번마 스피드 엘라, 이런 마필들도 이제 도전세로 뭐 만만치 않게 팔릴 텐데,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몇 두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혼전이에요. 일단 뭐 인기 마필인 차민것도 승운전에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6마신 낙승을 얻으긴 했어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 편성은 조금 약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번 경기는 승운전인데 국산마 5군 치고는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민굿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10번마 필라니키 같은 경우도 지금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고,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것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2월 3일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한 선행주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갔는데 우승이 아니고 준우승,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샤르니 윈 같은 경우도 너무 편성이 약했다는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따라서 물론 뭐 4번, 6번, 10번 다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보병 칼 갈고 나오는 보병들이 정말 몇 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자신 있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간다면 아주 뭐 중고배당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일본 소중한 만남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텐데요. 여기에 7번마 이루리라, 3번마 나이스드리머, 4번마 코팔레론, 또 5번마 2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1번마 소중한 만남은 인정합니다. 충마로 인정하고요.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뭐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초중간 만나면 반면에 또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추로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 뭐 출전 두수도 많지 않고 뭐 고만고만하게 팔리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죠. 따라서 압축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7번마 이루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에 3착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 2착을 한 아르고 한국고가 6마신이에요. 착사가 좀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번마 코팔레로가 첫 입상의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팔레로 같은 경우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좀처럼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만한 편성이라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코팔레로 같은 경우도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빠른 페이스에서는 조금 능력 발휘에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페이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따라서 충분히 코팔레로가 첫 입상을 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 막고는 1번마 소중한 만남과 4번 코팔레로, 1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1300이기 때문에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이 한두 있어서 저는 그 마필을 놓고 승부 들어갈 겁니다. 뭐 상태감도 굉장히 좋고 훈련도 제대로 하고 나왔어요. 따라서 정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도 강추는 없습니다. 뭐 이번만 검진을 필두로 해서 배당판에 돌아가겠죠. 7번마 특별스타, 또 6번마 편천 라이언, 10번마 주링호우,
11마 골드 장군 전반적으로 혼자입니다. 다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충마가 없어요. 이 검진이라는 마필은 물론 지난번 1700이었어요. 따라서 1300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가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뭐 그렇게 검진이 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많이는 없는 그런 마필이고 7번 특별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선행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뒷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좀 불안해요 전반적으로.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제 관리형 마필입니다. 정말 1300이기 때문에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놓고 역시 복대복 마군까지도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전반적으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죠. 변수가 좀 있습니다. 2번마 미래주역, 여기에 8번마 컴백 플로리다, 또 안쪽에 1번마 조이, 3번마 김우와 런치, 11번 마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미래주역 같은 경우는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2번 게이트고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김철우 기수가 기승했지만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1번마 조이 같은 경우는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 한계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인기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1300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담 중에 1kg 더 빠졌고 1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가 뭐 이렇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마필은 외곽이 좀 더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고, 8번마 컴백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역시 승문열이라는 부담이 있죠. 이 컴백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원래 답변 변환이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는 그나마 답변 변환이 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일단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점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데, 저는 이 6번마 럭키 미스터가 지난번 승문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권에서 아쉬움을 안겨드긴 했습니다만, 뭐 승군에서 한 차례 적응을 해냈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는 역시 1300 첫 도전이라는 부담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에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 6번마 럭키 미스터가 충분히 선의권에서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복병은 저는 뭐 6번마 럭키 미스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소켓시티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이 소켓시티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압도적 인기를 구가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만 늪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무난하게 입상인 한 자리를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소켓시티는 뭐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안쪽에 3번마 진격의 왕, 4번마 아르고 황금꽃, 또 6번마 대한의 강자, 외곽에 11번마 황금천하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물론 뭐 진격의 왕이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차지했고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진격의 왕도 그렇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지금 18번의 경주를 통해서 아직 우승이 없는 마필입니다. 준우승만 3차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또 워낙 또 레이스도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마필입니다. 따라서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복병은 데뷔전을 가는 마필이에요. 바로 5번마 스카이 벨벳이 되겠습니다. 이 스카이 벨벳은 주행검사 때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고 뭐 기록도 뭐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이 스카이 벨벳 같은 경우는 스피드도 있는 마필입니다. 부마가 이제 스카이 메사인데 스프린터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실전을 통해서는 뭐 캐리어 스타트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뚝심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마필은 1000m보다는 1200이 좀 낫죠. 따라서 데뷔전을 1200으로 선택했는데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 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어떤 잠재력,
그리고 데뷔전 치고는 역시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5번 스카이 벨벳이 이번 경주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마 마중물, 또 5번마 오케이굿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릴 테고, 7번마 투데이 위너, 또 2번마 포다르고스, 또 3번마 장비해운, 이런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요. 관심 마필은 장비해운입니다. 이 장비해운이 지난번에 느닷없이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자력으로 입상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에 직전 경주를 빼고는 보여준 게 없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까지 신의 마필이 거름이 다 안 나온 마필이고, 지난번에 기승할 때 보면 정정희 기수가 사코나를 돌면서 외곽으로 뺄 때는 모습을 보면 그 자신 있게 빼면서 외곽을 추입을 날라올 때의 모습은 정말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에 저는 뭐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워낙에 인상적인 경주력,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정정희 기수가 자신있게 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장비행운도 다시 한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마중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중물이라는 마필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오케이굿이 그래도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고, 또 이 오케이굿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연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뭐 9번 마중물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5번 오케이굿과 3번 장비행운, 이 3번 5번 막권도 상당히 좀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고 입상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나 보이기 때문에 일단 3번 5번을 엮으면서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뭐 컨디션이 좋은 마필이 있으면 뭐 한두 정도 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 경주죠. 충만 또 없고, 또 이번 경주는 또 앞선 자체도 페이스가 좀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앞선에서 오버를 하면서 무너질 수 있는 여지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10번마 와일드 썬더, 또 안쪽 1번마 블랙 파워, 2번마 꿈의 클럽, 5번마 성원 마루, 8번마 초원 볼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만 없습니다. 이 와일드 썬더라는 마필이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게 승은전의 부담도 안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골마김의 여파가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면 와일드 썬더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8번 초원 볼트도 가능하죠. 초원 볼트 같은 경우는 역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빠졌습니다. 52kg의 초원 볼트는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죠. 추입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오버가 되면 될수록 막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는 이번 뭐 꿈의 클럽도 이번 경기는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지난번 1700은 꿈의 클럽이 거리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700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적정거리 1300으로 내려오면서 뭐 조교 강도까지 지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또 안쪽에 있더라면 뭐 선의권에서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전개적인 메리트로 본다면 승군전을 갖는 8번 초원 볼트, 그리고 이번 게이트의 꿈의 클럽도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초원 볼트와 2번마 꿈의 클럽,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짭짤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벽병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라운루이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7번마 피고타임, 또 9번마 강대강, 요런 마필들이 좀 강대를 띄면서 팔릴 테고, 뭐 10번마 아메리카 드림, 3번마 새벽 불꽃, 6번마 파인 투데이, 또 8번마 용총,
여러 마리가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경주 저는 뭐 충분히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라운 루이스가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장담은 못합니다.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안쪽에 수입 트로피나 새벽 불꽃 또 피코타임 용총 다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빠릅니다. 초반에 선행을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고 간다 하더라도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조건이라면 라운 루이스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충마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외곽이 있는 두 마필이 재밌다고 봅니다. 10번 아메리카 드림 승운전인데 이 아메리카 드림은 기복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컨디션이 워낙에 떨어져 있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승운전이지만 뭐 부담 중량도 빠졌고 훈련도 상당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메리카 드림 1차 관심 마필이고 저는 11 뭐 엄지손가락도 요거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또 그날 12월 4일 같은 경우는 정말 선행만 가면 웬만한 마필이 다 갖다 꽂을 정도로 취입이 안 됐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권에서 3차까지 올라오면서 탄력적인 취입을 보여줬다는 점. 그렇다면 엄지손가락도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 경주 역시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힘있는 마필 중위권에서 또는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뭐 엄지손가락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기 봐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보병은 전 외곽이 두 마필 10번 아메리카 드림과 11 엄지손가락 요 두 마필이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13경주 혼합 3군 1700m 경주입니다. 17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몇 두 있습니다. 뭐 1700에서도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도 좀 있는데 어쨌든 배당파는 6번 블러싱 바우 또 8번 돌아온 난리 댓글 형성할 테고요. 7번 갈라케 10번 천행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6번 블러싱 바우는 뭐 이번 경기는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블러싱 바우는 역시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는 뭐 그래도 블러싱 바우가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의 마필이 8번 돌아온 난리인데요. 이 돌아온 난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데뷔전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입상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3마신 낙성도 얻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승운전이고 승운전 치고 편성은 그렇게 물론 강하진 않아요. 근데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게 좀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이 돌아온 난리라는 마필이 지금 갑자기 장거리에 나왔는데 1200까지 뛰었죠. 500m가 늘어났는데 이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 뭐 1700에서도 적응을 해내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1700 첫 도전 승군전을 갖는 첫 도전인데 그것도 경주거리가 1700이라면 돌아온 난리는 못 믿습니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저는 뭐 6번, 8번의 대끼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에이스고 저는 오히려 7번 갈라켓이 오늘 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했죠. 그때가 이제 첫 기승이었고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 갈라켓은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 나쁘지 않아요. 힘도 있는 마필이고 또한 레이스도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 페이스를 지켜가다가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6번, 8번의 무리한 대끼리 승부보다는 오히려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6번, 7번 막군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막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4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정말 고배당을 노리고 합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추천 경주 3개를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이브마 스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7번마 위너스 로리가 뭐 강력한 대끼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9번마 슈퍼코만도, 4번 가이아 선덤,
또 외곽 심화 콩코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1800이라는 경주거리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그런 애 있습니다. 2번은 스타시티 1800 위험해요. 또한 승근전이고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사실 뭐 편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뭐 상승세를 타면서 뭐 계속 연투를 해내고는 있습니다만 승군전에 1800이라면 스타시티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위너스 롤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너스 롤리도 역시 거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1700과 1800은 좀 다르다고 봐요. 거기에 부담 중량도 3.5나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이게 2번, 7번이 뭐 땡땡 굳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두 마필 모두 몰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변수를 노리고 가야죠. 뭐 최근에 성적은 어쩌면 보잘것이 없습니다만 1800에 이라면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난 경주거리의 혜택을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복대복 막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고배당을 노리는 오늘 세 번째 추천일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15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뭐 1등급에 1200이기 때문에 역시 뭐 변수는 정말 많죠. 뭐 강추는 없습니다만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들의 격차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든지 비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가능해요. 적정거리로 내려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번마 설록 중심으로 배점하도록 하겠죠. 8번마 쾌속질풍, 9번마 천구, 또 12번 젠터너리 이런 마필들이 좀 더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10번만 동촌 아시스트도 팔릴 텐데 이 설록이란 마필은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이 마필도 역시 1400보다는 1200이 좀 더 나은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설록이 타 마필들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강충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보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5번 검탄이 저는 뭐 가장 메리트가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검탄 같은 경우는 역시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죠. 1400까지가 한계 거리인데 1200이라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고 또한 검탄이 최근에 워낙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여기에 김윤군 기수의 기승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마필입니다만 뭐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또 적정거리 1200이라면 충분히 상위권에서 뭐 레이스에 휩싸이지 않고 전개를 해낼 수 있다는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저는 이 5번 검탄이 이번 경주에서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최고의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 검탄을 가지고 복대복 막까지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